안녕하세요. 셀메신입니다. 2025년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입니다. 이게 왜 공무원 시험이 아닌지는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습직원이 된 다음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시험이 아닙니다. 수습직원 선발시험이에요. 그래서 자, 전국 지역인재 9급 이건 국가직 지금 공무원을 선발하기 전 단계 수습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시험 계획이 아닙니다. 어, 이 시험 계획에 보면 네 가지 파일이 같이 들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두 가지씩 하나하나 같은 파일이에요. 두 개씩. 네, 요 위에 시행 계획보다 추천 매뉴얼 요게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추천 매뉴얼이 훨씬 더 자세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누가 볼 수 있는 시험이냐? 지역인재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특히 뭐 공무원이 되기 뭐 쉽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은 여기 국가직입니다. 지방직은 또 따로 있어요. 고졸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기술계고 전형, 고졸 전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시험 과목도 달라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냐? 일단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교 됩니다. 전문대학교 등의 우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수습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와, 우수 졸업자. 그러니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상업계열 학교도 됩니다. 상업계열 학교.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시험 다 합격하면 6개월간 수습을 한 다음에, 임용 여부란 게 이제 공무원 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임용 결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간 수습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시험 볼 때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일단 선발 인원 총 260명하고 행정, 일반 행정도 있습니다. 회계, 세무, 관세, 기계, 전기, 화공, 토목, 건축, 농업, 환경, 보건 이런 데 이제 몇 명 없죠, 사실은. 네, 해양수산, 방송통신 이렇게 갖고 다 해서 260명. 일반 행정만 128명, 회계 업무 3명은 교육부로 갑니다. 교육부. 네, 교육부. 그다음 세무는 50명. 국세청으로 가겠죠. 관세는 관세청.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행정 부분이고 과학기술 분야. 이거는 이제 보통 자기 전공이니까 알아요. 기계, 전기, 화공 이런 건 다 알잖아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또. 자, 추천할 수 있는 학교 일단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종합고가 이제 상업 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국 폴리텍대학, ICT 폴리텍대학, 한국 농수산대학도 추천을 할 수 있다. 예,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있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 고등기술학교는 전국 지역인재 9급 볼 수 있고 학사학위가 있다. 학사학위가 있으면 지역인재 7급을 바라는 거죠. 7급. 네, 9급은 전문학사, 전문대까지는 지역인재 9급이 되고요. 자, 추천 지역 네, 뭐 이건 됐고 추천 대상 이제 여기 있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졸업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전문대 마찬가지로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하고 1년 이내만 1년 이내. 그래서 올해 시험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25년 12월 이게 올해 거죠 이제 올해 거 24년 12월 6일 이후 졸업자니까 24년에 졸업하신 분이라기보다도 25년 초에 졸업한 사람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졸업 이제 2월 달에 졸업했잖아요. 25년 1월 2월에 졸업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후니까 12월 6일 이후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계절학기 작년에 졸업하신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올해 계절학기 되시는 분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사과정 이수자고 조기 졸업 예정자, 전문대학교는 졸업 학점의 4분의 3 이상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다 하는 거고요. 학과 성적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N입니다. 그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여야 돼요. 50% 이상의. 그 다음에 보통 교과 평균 석차 등급이 3.5 이내인 사람.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상자냐 아니냐. 그리고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추천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 밑에 교통거스 평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에 다 나와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들이 잘 계산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다 물어보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공부를 잘 못했다 그러면 거의 뭐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내신 성적이니까. 그렇죠?
자, 전문대학교는 달라요. 전문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는 학과 전공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내인 사람. 네. 자,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선발 예정 직렬 관련 전문 교과 학과. 아까 어떤 과가 행정이나 회계 이걸 볼 수 있냐? 경영, 금융, 교과금이 됩니다. 전문대는 행정 직렬에 안 됩니다. 여기 써 있죠. 전문대학교 해당 없음. 고등학교만 행정 쪽으로 응시할 수 있어요. 경영, 교과, 경영, 금융, 교과금만. 나머지는 다 각자 기계, 재료, 전기, 전자. 이렇게. 요거는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통 알려주죠. 전문대는 요거 같은 것끼리. 네, 여기 있죠. 선발 직료 관련 학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전문대는 과학기술만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만. 네. 밑에 써 있는 거는 이건 보통 선생님들이 보는 자료거든요. 선생님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네, 여기 필수 자격이 있는 필수 자격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필수 자격이 필요한 거. 해양수산 선박항의 선박 기간은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옛날에 여기 전산이 빠졌나? 전산도 옛날에는 필수 자격증이 있었는데 빠졌어요. 이제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전산이 보통 전문대 분들이 많이 합격했는데 이게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그런 내용이고 응시 가능 연령이 17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고3인데 빠른 있잖아요. 빠른. 고3인데 빠른. 고2인데 안 돼. 고3인데 빠른. 네, 이 분들이 혹시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3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고3이면. 이게 잘못 이해하면 고2도 되냐 안 돼. 고3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이 돼야 돼. 졸업이. 언제? 내년 3월에 졸업이 돼야 돼요. 내년 3월부터 들어가거든요, 보통. 다음 연도 3월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면 합격하면 다 졸업하고 나서부터야. 2월 달에 보통 졸업하잖아. 1월 달에 졸업하나? 뭐 어떤 졸업하고 나서부터 수습이 6개월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졸업이 안 된 분들은 다 탈락이에요, 무조건. 근데 고등학교가 뭐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전문대는 뭐 F 뜨고 그러면 안 되나?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대 안 다녀봐서. 그렇고 국가공무원법의 결격 사유 일반적인 우리 결격 사유고요. 자,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냐? 9명까지입니다. 9명까지. 학교당 9명. 학교당 9명까지. 옛날 7명인데 올렸어요. 9명으로. 예, 그리고 뭐 과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이미 뭐 대상자들은 대부분 다 선발돼 있죠. 보면. 네. 그 중에 이제 9명을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있고 이러니까. 자, 그렇고요. 추천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때 추천 서류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얘기해야 돼. 만약 졸업생 올해 졸업한 사람들 25년에 졸업한 사람들이면 학교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가 선발이 되고 9명 중에 너 1명이야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이고 이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거 하고 자 시험은 8월 30일 토요일 날 봅니다. 시험은 3과목만 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영어, 한국사 3개 봐요. 여기서 국어, 영어가 출제 기조가 변경된 걸로 봅니다. 예,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이게 일반적인 구급 공채도 바뀌었잖아요. 예, 같이 바꿨어요. 예, 근데 이 지역 인재 구급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사이버 국가고시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일반 구급 공채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쉽다고 해야 되나? 좀 조금은 뭐 좀 달라요. 어쨌든 예, 수준이 원래 구급 공채에 맞춘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학교에서 추천도 받고 왔고 학생들이 추천도 받고 왔고 이 공부를 막 거의 3년 내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격자는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지역 배분을 해요. 지역 배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역별로 그래서 얘는 뭐가 없냐면 필기 합격선이란 게 없어요. 몇 점이 합격했는지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안 해요. 왜냐면 지역 배분을 약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나오잖아요. 지역별 균형 학교라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한 학교에서 나온다. 소재 학교 출신 비율이 20%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너무 잘 봐도 안 돼. 그 동네에서 너무 잘 봐. 우리 뭐 몇십 명이야. 그러면 잘라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쨌든 어떤 지역은 많이 학교가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점수가 높아서. 뭐 그리고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를 일단 우선합니다. 예. 전문대학교 말고. 예. 전문대학교가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대는 그냥 사실은 구급 공채 봐도 돼. 예. 꼭 이걸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아이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고등학생인데, 예.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그래도 9명을 뽑으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을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 어쨌든 실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자, 그다음 가산점 관련된 게 있는데 요거서부터는 본인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안내하는 정도고 요걸 노려서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간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있는데 자기가 9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9명. 이거를 모르더라고. 9명 안에 든다는 생각 못 해. 저는 공부를 못 하는데 특성하고 가서 뭐 마이스터고 가서 근데 특성하고 마이스터고도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못하면 못 들어가거든요. 아니 뭐 전학을 가서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가면 되냐고 이 9명 안에 들어가냐고.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말고 지방직 공무원 중에 기술계고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계고 전형. 특성하고 마이스터고. 요거는 이제 저건 없어요. 행정 쪽은 없고 기술 그래서 이름이 기술계고야. 그래서 요쪽에는 간혹가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뽑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그 공고를 보면 한 명, 두 명, 많으면 뭐 세 명 이렇게 뽑아요. 그거는 별도로 11월 달에 봅니다. 11월 달에. 근데 시험 과목이 달라요. 시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아니고 전공 과목하고 뭐 물리, 화학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면 그걸 또 따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몇 개월 안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일까 과연?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만약 내가 대상자가 된다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이니까 8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2학년 때 뭐 1학년 때부터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자, 지역 인재 9급 있고 이제 학사 과정이 있는 대학교 4년제를 다니는 분들은 지역 인재 7급. 네, 3월 달에 시험 보죠. 지역 인재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학에 가서 내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역 인재 7급도 가능하다는 거 안내 끝.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